자, 어젯밤 한 8시 지났어요.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가 28분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발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수반과 통화를 마지막으로 한 것은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11월 7일 윤 대통령과 12분 인사통화를 한 이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고 12월 14일 날 탄핵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미국이 전적으로 지원한다 했지만은 한 대행이 대행 자리에 오른 지 불과 한 13일 만에 다시 또 탄핵이 돼버렸어. 그동안에 이제 최상목 체제가 대행했는데 최상목 직대는 트럼프하고 굉장히 통화하기를 원하고 시도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 대행이 지난 3월 말에 탄핵에서 기각이 되니까 곧바로 백악관에서 한 대행을 지지한다고 그렇게 입장 발표가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제 4월 8일 날 저녁에 트럼프하고 한 대행하고 통화가 됐어요. 한국의 한 대행 측은 트럼프하고 통화를 시도했겠지요. 그렇지만은 통화를 하는가 안 하는가는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도 지금까지 트럼프를 잠깐이라도 만나려고 기업인을 동원하고 온갖 끈을 다 대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재명이나 이재명의 측근조차도 상대를 해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상목 직대도 상대를 해주지 않았죠. 그런데 한 대행이 지금 복귀하자 미국의 트럼프가 한 대행하고 28분간이나 지금 최고의 현안이 된 통상 문제를 비롯해서 주요 현안들을 대화를 했다는 거. 그것도 대화 말미에는 한 총리가 영어를 잘하니까 직접 영어로 트럼프하고 통역 없이 대화를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례적으로 한 12분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통화가 길어져서 28분간이나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이 관세 폭탄을 때렸어요. 일본은 24%, 한국은 26%를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끈을 대가지고 이제 이 관세 폭탄을 맞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관세 폭탄을 맞으면 하나는 막관세를 올려서 싸우는 거고 하나는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서로 좋게 마무리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일본의 이시바가 미국하고 가장 먼저 이제 협상하는 협상팀을 꾸렸다. 그런데 트럼프가 어제 한국의 한 총리에게 전화를 한 것은 지금 한미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 그러니까 관세 통상 문제와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끝내자. 그래서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말을 쓰면서 방위비와 관세를 패키지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근데 어제 대화에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얻고 있는 흑자, 미국 측으로 보면 무역 적자 문제, 관세 문제, 조선업 협력, 그리고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 LNG 산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거론을 했어요. 지금 한미 간에 현안이 될 수 있는 거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이 다 거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트럼프와 한덕수 총리와의 대화에서 핵심은 이걸 좋게 마무리 짓자라는 부분에 대한 트럼프의 일종의 호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한국을 내버려 두고 있었고 또 취임한 이후도 한국을 내버려 두고 일방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도움으로 크으면서 고마운 줄 모르고 미국에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봐간다면서 마치 착취국가, 반칙국가처럼 언급을 해왔고 김정은이하고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이 정치적 마비가 되어 있는 순간에 한국을 패싱하고 있는 듯이 지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와서 이렇게 통화가 됨으로써요. 미국은 첫 번째 한국의 당분간 정치적 파트너, 즉 한덕수 직대를 한국의 잠정적인 정치 수반으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보여줬고 또 한국의 대선이 6월 달에 있는데
그때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리 믿을 수 있고 친미적이고 또 통상 외교 전문가이고 경제통인 한덕수 총리와 한미 간의 문제의 매듭을 어떻게 풀자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트럼프 입장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어제 이 한덕수 직대와 트럼프 간의 통화는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언론들이 형식적으로 일면에 달았지 이게 가지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덕수 직대와 트럼프 간의 통화 직후에 미국의 국가경제위원장 케빈 해시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무역협상에서 한국, 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시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또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 직후에 자신의 그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한덕수 대행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들 한덕수의 최고팀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고 상황은 좋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 속을 감추지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하고의 통화에서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언급한 한국의 최고팀이라는 것은 어제 미국에 도착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를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통상 관세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한 대행은 무역 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분야에서 한미 간 장관급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막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흑자, 또 관세 조선업, 또 미국의 LNG 구매 등에 대한 알래스카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주한미군 분담금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가 첫 임기 때 막대한 주한미군 주담금 문제를 한국에 던졌는데 임기 말이라 가지고 바이든 때 그것이 이제 무시되고 자기가 새로 대통령이 되어서 10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트럼프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분담금뿐만 아니라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관세 폭탄으로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또 미국 측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이 모든 것을 원스톱 쇼핑,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는 걸 말하는데, 즉 한 방에 이걸 다 묶어서 해결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 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안보 문제에서도 공조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했다. 의례적으로 아주 짧은 상견례 정도의 통화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에게 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을 통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않고요. 상당히 통화가 길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영어로 진행이 되었고 한덕수 총리는 2017년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해서 국회에서 한 연설이 매우 감동적이어서 한국 국민들이 다 그래 느끼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들은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또 주미 대사를 지낸 한덕수를 미국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협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정상 간의 통화 직후에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해시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한 대행 간의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의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두 국가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과 지금 관세 협상을 미국이 1대1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한국과 일본에 우선적으로 타결 짓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래서 한일이
미국과의 지금 무역 협상을 원만히 타결지으려는 협상으로요. 1, 2순위에 있다라는 의미라고 봐야 돼요. 자,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 직후에 한국과 일본이 여전히 트럼프가 우선시하는 협상 대상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래서 이제 트럼프 이후에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주한미군 문제를 갖다가 지 마음대로 결정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일종의 안전판이 생겼죠. 한국을 미국이 중요한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 갈 우선시되는 나라라고 인정을 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덕수 직대와 미국이 트럼프가 직접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현재 한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미국 대사관이 실시간으로 트럼프 측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고하고 있고, 트럼프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다음 대선에서 보수를 대변해서 대선 후보로 나서라는 권유가 국민의힘 내부와 또 보수 진영 그리고 보수 언론들 속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트럼프가 지금 전화를 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2부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어제 낮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에 굉장히 엿을 먹인 거죠. 그때 저녁에는 트럼프하고 통화로 두 번째 엿을 먹인 거예요. 저는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트럼프 측과 접근해서 트럼프나 아니면 그의 핵심 측근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주기를 엄청 바랬습니다. 그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최상무기가 자신이 대통령 직대라고 미국과 통화하길 바랬는데 안 했어요. 미국은 한 총리가 직대가 되자마자 12월 달 중순에 한 총리를 지지한다 했고, 그 뒤에 탄핵이 되니까 한 총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무하고도 상대를 안 했어요. 최상목도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돌아오자마자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가 전화를 해서 현안에 대해서 원스톱 쇼핑으로 패키지로 끝내자. 그리고 한국과의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 일방적인 바가지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우리가 또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미국산 물건들을 수입하고, 또 주한미군 분담금도 트럼프가 100억 달러를 불렀지만은 서로 협상 결과에 따라 통상 관세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것도 액수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근데 그 심화를 한덕수 총리에게 던져줬다. 당신하고 나하고 풀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국이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야당의 집요한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통화를 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국이 자기 대선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파트너로 인정해 준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 갖는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미국과의 소통 능력. 적어도 미국에서는 하버드 석사 박사를 했던 한덕수, 그리고 과거 통상교섭본부장을 하고 경제부처의 책임자로서 미국과의 대화를 했던 거, 그리고 주미 대사로서 미국에서 근무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한 총리야말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반미를 하거나 친중 친북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나섰어요. 그리고 어제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 직후에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것은 대화가 흡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이대로 가다가 대화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깨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한덕수 총리에게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면서 둘이가 우선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자고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미 간에 일체 서로 간에 대화도 없이 미국의 고위직들이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은 안 오고 돌아가는 일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은요 다 트럼프의 계략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를 허투루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받고 한국에는 언제쯤 접촉을 하고 누구하고 접촉할 건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미국이 지금 한덕수 총리를 파트너로 선정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잘 알면서도 힘을 실어줬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미는 한국의 대선 후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